네,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클래스란 객체, 즉 존재하는 모든 것이 가져야 할 정보를 담은 코드다. 자동차, 고양이, 붕어빵, 무수히 많은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자동차는 자동차만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얘가 하는 기능, 즉 메소드가 있어요. 클래스 안에서의 속성과 메소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변수 그리고 함수와 같은 의미입니다. 이름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의 속성은 예를 들어 자동차의 크기라든가 색상이라든가 제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그 자동차가 세상에 나왔을 때 그 하나의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걔만의 속성이 있겠죠. 네, 그래서 그것을 정의해 줘야 되고 또 그 자동차가 하는 일, 시속이 얼마로 이렇게 달리기도 할 거고 또 멈추기도 할 거고, 그죠? 에어컨을 틀어주고, 내비게이션이 장착돼 있고, 등등등의 하는 일을 또 함수로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한 대를 만들 때 필요한 게 크게 나눠 보면은 속성과 메소드인데, 이거를 클래스로 이제 만들어 준다. 그러면은 이 클래스를 만들어 주는 방법은 바로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적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 이름을 적어 주는데,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문자로 이렇게 적어집니다. 클래스인 경우에는. 그래서 대문자로 시작하는 무언가 있다. 그럼 얘는 클래스인가? 우리가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클래스 이름을 적어주고 뒤에 또 콜론을 쓰고 그 아래에 이제 속성과 이제 메서드를 정해주면 되는데 속성은 변수라고 그랬죠. 예를 들어 캣이라는 고양이죠. 캣이라는 클래스를 제가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고양이의 속성을 나타내는 블러드, 혈통 같은 거를 적어주고요. 또 고양이가 하는 일은 EDF 함수로 적어주는데 이 함수를 만들 때 이 안에 이렇게 셀프라는 이 매개 변수를 적어주는데 얘는 기본값으로 이제 들어가야 돼요. 즉 매개 변수가 없는 클래스 내 함수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셀프는 하나 적어주고 그 다음에 더 넣을 거 있으면은 콤마로 구분해서 파라미터를 적어준다. 이런 문법이 있는 거예요. 이 셀프는 나중에 생성될 그 객체 자신을 가리킨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클래스를 만들고 난 다음에는 이 클래스를 호출하는데 클래스 이름을 적고 가로 쓰고 얘가 어떤 이름인지 변수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 변수 이름 뒤에 점을 찍고 속성이나 메소드를 실행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만들어 보면서 또 클래스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클래스 만들기 위해서는 클래스라고 적어주고 이 뒤에 이제 클래스 이름을 적어주는데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한다. 이 뒤에 괄호를 적어줘도 되고 안 적어줘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콜론을 하고 자, 이 다음에 얘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뭐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블러드는 그 코숏이라고 있어요. 코리안 숏해요. 그리고 하나 더 적어줄까요? 고양이가 이름이 있겠죠. 고양이도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 이름 코코라고 이렇게 적어줄게요. 이렇게 변수만 속성만 정의해서 캣이라는 걸 이제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자, 잘 만들어졌고 그럼 얘는 어떻게 호출하느냐? 캣을 한번 적어볼게요. 캣을 이름만 적어주면은 얘가 어디에 있다라는 게 나오고 이렇게 괄호를 적고 호출을 하면은 얘가 어디에 있다라는 게 조금 더 자세하게 나오고 이 캣을 보통 이렇게 하나의 변수에 넣고요. 이 코코 안에 있는 무언가 바로 이렇게 힌트가 또 나오네요. 블러드 이 코코가 만들었는데 얘는 타고난 혈통이 무엇이냐 코숏이다 이렇게 할 수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코코.네임은 무엇이냐 당연히 코코일 터인데 이 변수는 우리가 바꿀 수가 있겠죠. 코코로코 이렇게 바꿔주고
네, 그 바뀐 게 잘 들어가 있나? 당연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얘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기능까지 요 뒤에다가 우리 배운 함수를 또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함수. 자, 얘는 이제 인사를 하는데 그냥 인사해요. 저 헬로가 호출되면 인사하는데 이렇게 안 하고 반드시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도 셀프를 하나 넣어준다. 그래서 프린트 뭐 야옹야옹 하겠죠. 야옹야옹 할 것이고 자 저기에 이제 저기에는 저 위에 여기에서 만들어 놓은 얘를 가져다가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F 스트링을 써서 내 이름은 무엇이 용이라고 야옹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이제 이 네임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 네임은 어떻게 적느냐? 바로 self name 네,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가 됐고, 자, 호출해 볼게요. 자, 또 코코라는 이름의 객체를 만들고 코코점 요번엔 이제 헬로인데 헬로는 함수니까 괄호를 적어줘야 되죠. 여기에는 셀프가 있지만 사실은 이 코코가 셀프인 거라서 요 뒤에는 아무것도 안 적어줘도 되고요. 이렇게 호출했을 때 얘와 얘가 실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래스 내에서 변수와 함수, 즉 속성과 메소드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무언가 변수 이름, 즉 객체 뒤에 점을 찍고 무언가 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이미 많이 했죠. 예를 들어 뭐 문자 열이니 리스트니 이런 것들 우리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빠르게 보면은 네, 이게 지금 빈 리스트가 만들어졌을 때 이 빈 리스트 뒤에 할 수 있는 함수가 점을 찍고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네, 어펜드 클리어 이런 거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A가 클래스라는 거잖아요. 그죠? A가 클래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우리 데이터 타입 같은 거 데이터 자료형들이 다 클래스로 만들어져서 점을 찍고 무언가를 할 수가 있다. 네,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조금 클래스가 이제 어떤 거구나. 조금 더 이해가 이제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보통 클래스를 만들 때 클래스 생성자라는 걸 활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얘는 함수를 클래스가 만들어질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함수인데 만드는 방식은 df를 쓰고 이닛이란 이름으로 앞뒤에 언더스코어 두 개가 있어요. 던더라고 되어 있는데 던더 이닛 하고 셀프는 하나 들어가고 나머지 필요하면 더 넣고 이런 방식인데요. 요거를 한번 써보면은 얘를 또 가져다가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 이렇게 변수를 정하고 또 함수 정하고 이렇게 조금 번거로우니까 귀찮으니까 아예 한 번에 만들어 놓는 겁니다. 자, 언더스코어 하고 init 네, initialize에 이제 앞에 init이 되겠고 자, 이제 셀프가 들어가고요. 얘는 태어날 때부터 두 가지를 가지고 태어나죠. 블러드와 네임이 있다. 그리고 이 블러드와 네임은 어디에 저장될 거냐면은 바로 셀프 뭐 블러드란 이름의 변수를 하나 만들고 여기에 들어가는 값이 바로 얘다. 그러니까 블러드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해줍니다. 그 자기 자신이 가지고 태어나는 이름은 바로 두 번째 들어오는 요 값이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그대로 써주면 되겠고요. 얘를 실행하고요.
자, 저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캣이라고 하고 또 코코라고 하고 이제 캣을 이렇게 해주면은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데 블러드하고 네임이 빠졌다. 이닛 함수에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개, 셀프 빼고 두 개가 빠졌죠. 그래서 두 개를 뭐 해주면은 처음에 혈통은 뭐가 있죠? 네, 브리티시 쇼테어다. 혈통이. 근데 이름은 뭐 복순이다. 두 가지를 넣어주면은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만들면은 이제 코코가 만들어진 거고, 얘가 하는 일 지금은 헬로밖에 없죠. 헬로밖에. 그래서 헬로를 이렇게 호출해 주면은 네, 얘가 실행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클래스를 만드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살펴봤고요. 네, 클래스를 뭐 지금 당장 막 멋있는 걸 만들어 쓴다기보다는 클래스의 구조가 이렇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를 더 해볼게요. 클래스 생성자까지 했죠. 네, 생성자하고 하나를 더 여기까지 해보고 싶어요. 뭐냐면은 클래스 상속이라는 게 있어요. 클래스 상속. 이 상속은 뭐냐면은 어떤 클래스 뭐 A라는 게 있다.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 기능들이 있을 텐데, 함수죠. 이 클래스 또 다른 B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야. 하나 만들어 놓은 거를 다른 클래스에서도 쓰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쓰냐? 요거는 클래스 B라는 걸 만든 다음에요. 요 괄호 안에 아까 우리 클래스 만들 때 괄호가 없었잖아요. 있어도 됐지만 이 상속을 할 때 바로 이 괄호 안에 상속받는 저 클래스 이름을 적어주는 거예요. 예. 괄호 안에 상속받을 클래스 이름을 적어준다. 이렇게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간단하게 우리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 뭘 할까요? 뭐 더해주는 클래스가 있다. 플러스라는 클래스가 있어요. 얘는 무엇을 하냐면은 그냥 이 안에서 더하기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 얘는 클래스 안에 있으니까 셀프가 하나 있고 숫자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너밀, 너미. 아까 만들어 놓은 이름들하고 지금 막 겹쳐가지고 그런데 일단 해볼게요. 리턴해서 얘는 뭘 하면 되죠? 너밀 더하기 너미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어서 클래스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 마이너스인데 얘는 플러스도 해주고 마이너스도 해주는, 이름이 이상하지만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얘는 저 위에서 만든 플러스를 이렇게 상속하는 거예요. 상속받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 얘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를 하는 함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셀프 숫자 두 개가 있어야 되고, 얘를 가지고 뭘 해줄 거냐면은 마이너스를 해줄 거예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제 플러스는 상속받았기 때문에 여기에 다시 이 함수를 정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자, 플러스라는 클래스부터 한번 만들어 보면은 뭐 예를 들어 A에 플러스, 자, 두 개가 들어가죠. 1, 2 하고 프린트 A를 해보면은 네. 여기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닛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A 점 플러스 이렇게 해야 되죠. A 점 플러스에서 이 플러스 함수에 있는 n1, n2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그죠? 1하고 2.
하고 그 얘를 a.플러스를 프린트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한 결과를 보면은 3이 나오죠. 자,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볼게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이 클래스를 호출할 건데 이번엔 이제 b에다가 하고, 자, b. 마이너스 1하고 2를 6이죠. 6이 1하고 2를 하면은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런데 b. 플러스를 하면 어떻게 되냐 하는 거죠. 분명히 여기에는 마이너스 밖에 없는데 플러스 함수를 호출해도 될까? 된다. 왜? 요 플러스라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이 플러스 안에 있는 이 함수를 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죠? 네,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이 플러스에서 이 마이너스 함수를 쓸 수 있을까 하는 문제. 마이너스 1과 5, 4 하면은 얘는 안 되죠. 얘는 상속을 해줬을 뿐 상속 받지 못했죠. 그죠? 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플러스를 상속받았지만 얘는 여기 있는 걸 상속받지 못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쓸 수가 없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또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클래스에 대해서 생성자, 상속 이외에도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많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